음, 레아루님 어서오세요. 199번째 출석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한 번만 더 오면 200번째잖아. 기영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나하 어서오세요. 아니, 좀 잤는데 지금 깼어요. 지금 거의 만성피로인가봐. 내일 해서 위스키 남아있는 거 쪽 다 마시고 그리고 잠을 좀 길게 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계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155번째 출석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컨디션이 이제 혼자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집안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구나 짐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내 방 상태는 지금 그렇게 추천할 만한 상태는 아니란 말이지. 내 기준에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정돈과 리프레시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물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반만 왔죠. 집톡으로 왔으면 거의 안 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예 안 오는 것보단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괜찮으신가요? 몸에 이상은 없어요. 그냥 그 수면 패턴이 돌아간 거라서. 물꿀님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알 때가 됐습니다. 한 3개월 정도? 3개월에서 4개월마다 분기마다 이러기 때문에 때가 되었습니다. 허닝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어서와요. 나그네 방송을 볼 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이 사람 굉장히 피곤해하네. 이 사람 최근에 펑크가 좀 자주 나네. 뭐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나? 이거 뭐지? 졸업각을 재는 것인가? 이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주기적으로 원래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졸업각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떤 신지 궁금한데 제가 한 26시간 정도를 패턴으로 사는 것 같아요. 자는 시간은 물론 동일한데 그래서 딱 진짜 그 자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과 이게 맞아떨어지는 그 패턴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날아다닙니다. 입안에 입병이 났다고 한다던가 피곤이 안 풀린다고 한다던가 어느 날 지각을 한두 번 하고 펑크하러 나고 그거 한 2주 정도 가죠. 그 기간이 한 2주 정도 한 번씩 그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졸업각을 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떡떡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선물을 안 찍었구나. 제가 오늘 선물 팬심으로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 4랑 그리고 버즈2 프로를 받았어요. 팬심으로 쓰던 걸 받았습니다. 중고로 받았는데 워치는 충전기를 따로 사야 해서 지금까지 아직 제대로 사용을 못한 상태고 근데 실질적으로 배터리가 적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얘를 배터리를 추가로 사야 하나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버즈는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와우. 제가 얼마 전에 이비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나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C타입으로 충전하는 그 무선 이어폰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진짜 최근에는 C타입으로 충전하는 무선 헤드폰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거 무려 그게 얼마 전에 생겼었는데 고성능 전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어서와요. 근데 이번에는 C타입으로 충전을 하는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생겼다. 아주 기쁜 일이다. 경천동지 할 일이다. 오래오래 쓰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는 유선 이어폰만 쓰던 제 동생에게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그 이어폰을 적어 보세요. 물꿀님 적어 보십시오. 저희 이제 아는 자의 채팅입니다. 저게 지각하고 목소리 잠긴 거 보니 한번 뻗을 때 됐네. 저게 이제 아는 자의 채팅입니다. 조만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아니 방송을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쌩쌩하게 방송을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막 날라댕길 겁니다. 뭐야? 방송이 왜 이렇게 에너제틱하지? 로우파인데 왜 이렇게 에너제틱하지? 구내염증이 나그네를 주시합니다. 저거 봐봐. 딱 알지? KT 에코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63번째 출석 감사합니다. 나하 어서와요. 나만 걱정했지, 나만 진심이었지. 아니 졸업각을 재는 거 아니야. 그냥 늘 있는 일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않으셔도 돼요. 아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나그네야 방송 언제 늘려고? 언제 늘 거야 방송을? 그냥 감사하다고 하면 되잖아. 네가 잘못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 거니? 죄송합니다. 그래 다음부터 잘하자. 원래 오늘 휴방이었구만. 아니요. 예, 정상 방송입니다. 원래 정상 방송인데 제가 좀 전에 일어나는 만행을 저지르는 바람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패턴이었다. 요 며칠간 면접 다닌다고 개고생했더니 반동이 바로 온다고. 사람이 패턴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24시간을 사십니까? 근데 사람마다 다 그거긴 할 텐데. 인간이 원래 28시간을 활동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느니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 사람을 잡아다가 동굴에다가 넣어놓고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지하 동굴에 시계 같은 거를 주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사람이 몇 시간을 활동하고 몇 시간을 자는지를 확인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24시간 패턴으로 사람이 사는데 가면 갈수록 그 하루를 사는 그 시간이 늘어났대요. 거의 30시간 가까이. 그래서 길게 자고 길게 활동하고 이런 느낌으로 패턴이 변했다고 하더라고. 와우 뭐야? 제가 SNS를 하는데 조회수가 6천이 찍힌 게 하나 생겼네요. 뭐지? 심의 가는 사람들이 왜 배신자냐? 조사병단이지? 이렇게 써놨더니 조회수가 6천입니다. 뭐야 이거? What is that? 아무쪼록 저는 지금 그 시점의 변화를 겪고 있을 뿐 방송이 싫어졌다거나 차력이 완전 박살냈다거나 그 정도는 아니다. 지금 닉네임 NTR 터져서 NTR 회전 터져서 재밌던데. 근데 그것까지도 감안해야 되는 게 아닐까? 사실 뭐 물론 플랫폼이 해주는 대로 맞춰서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유명 스트리머 닉네임 뺏어서 분탕 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야지 재밌지. 범죄가 아닌 이상 극초창기에 유명한 사람 닉네임 가지고 막 손흥민 가지고 막 닉네임 먹은 다음에 야구가 더 재밌지 막 이런 거 채팅치고 막 스머들 닉네임은 플랫폼이 손봐준다고 하더라. 사실 공식 마크 같은 거 하나 박아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은 해요. 공식 마크 같은 거 하나 딱 박아놓으면 이 사람이 찐이구나 뭐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 둘 다 해줄 듯. 거기서 테스트 방송 하시는 분들 꽤나 계시던데 저는 가볼까 하다가 글쎄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총 유동인구가 10,000명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지직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 방송이나 카테고리 같은 걸 클릭을 하면 지금 몇 명이 보고 있습니다 라고 좌측 상단에 뜨거든. 낙원 몇 명이 보고 있고 리그 오브 레전드 몇 명이 보고 있고 발로란트 몇 명이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시청자 총량이 얼마나 되는지가 이제 보인단 말이야.
낮에 보니 우려내는 방송 위주로 다라이 그득하던데. 다라이 한번 박살내러 가? 어? 내 다라이도 살벌한데 한번 들고 가. 내 다라이 가만 안 둘까? 내 다라이 캠방하라고? 아니 저요 저 버튜버 다라이 말하는 거 아니었어? 나 잘 모르겠더라. 저는 치즈직에서 싸움을 이어갈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치즈직에서 새벽 대빵 먹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지금 너무 변명거리가 많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남자 치고는 새벽에 방송하는 사람 치고는 1년 된 사람 치고는 막 이러면서 이제 나는 이 정도여도 괜찮아 라는 그 생각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이러면서 이제 방송을 하면 성장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쪼록 지각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각해서 죄송하고요. 미리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낫겠다. 미리 알아두세요. 주기적으로 이렇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니까. 이 사람 졸업하는 거 아닙니다. 예. 구내염이 나거나 슬슬 빵꾸나 지각을 한 번씩 합니다. 처음에 구내염이 나고 지각을 한 번씩 하고 그러다 빵꾸를 한 번 냅니다. 그러다가 죽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을 빨리 끕니다. 그러다가 방송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멀쩡하게 이제 뿅 하고 이제 뭔가 찰칵하고 끼워지는 느낌으로 방송 패턴이 딱 끼워집니다. 그때 날아다녀요. 그때 방송이 재밌어. 그때 방송이 재미가 있다. 아니 뭐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진 마시고요. 어쨌든 패턴이었다. 졸업 걱정보단 알아놓을 걸 염려를 했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대 주었다 뺏기. 근데 잘했다. 방송을 켜길 잘했어. 이럴 때 시간적 여력이 좀 있는데 6시면 원래 방송 시간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이. 근데 그거를 그냥 날려버렸으면 본가에서는 아빠가 갑자기 5시간 동안 전화를 안 받은 느낌이었어. 아픈가? 이 사람 아픈가? 갑자기 그 정도 전화 안 받은 거면 큰일 난 거 아니냐고. 5시간이면 그치? 그래서 아빠 뻘이긴 해? 말 조심하십시오. 제 분노가 당신을 향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있던데 집에다가 홈캠을 설치하는 그 경우가 시골집에다가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사시는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그 정도 수준의 자식들이 시골집에다가 홈캠 같은 거 설치를 해가지고 전화가 안 됐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전화가 안 되는 이유가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아니면은 문제가 생긴 거야 이런 거를 홈캠으로 확인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거 같아. 그거는 강아지도 그렇게 확인하는 경우 있다고 하고. 아무쪼록 저는 괜찮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 패턴상의 문제다. 사소한 찐빠. 이게 확실히 한 9시쯤에 지쳐 잠들어가지고 6시까지 푹 자는 거. 지금은 자다가 깨거든요. 1시쯤? 이렇게 깨는 경우가 있는데 푹 자는 패턴을 다시 돌려야 돼. 왜 지금 깨는 게 몸이 내 현재 상황을 지금 낮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아침에 자는 걸. 몸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지. 이상한 놈, 얘 12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안 자네. 이거 저녁잠인데 이거 푹 자야 되는데 왜 안 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깨는 것 같아. 야, 너 낮잠을 이렇게 오래 자면 안 되지. 야, 너 밤에 잠 이만큼만 자도 돼? 막 이런 느낌으로. 그 뭐야? 수륙챙인가? 구리스 한 발은 모터처럼 신체가 틱틱거리기 시작했다. 주기적으로 이렇습니다. 가끔 책상 상태를 보면 내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책상 상태를 보면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어휴, 정리정돈 좀 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을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일어나서 이불부터 개라, 뭐 집안 청소부터 시작해라, 이런 류의 말들 있잖아. 저는 그 말을 좀 좋아하는 이유가 그걸 미리미리 해놔야 덜 아픈 것 같아. 정신적으로 건강을 좀 유지하고 싶으면 그걸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은 것 같다. 사실 아플 때 집을 깔끔하게 치우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통은 이제 아플 때 그걸 못 한단 말이야. 안 되잖아, 그게. 그래서 미리미리 건강할 때 집을 깔끔하게 유지를 하는 좀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덜 아파진다 그래야 되나? 집안일 같은 것도 미리미리 해두고 시간 있을 때. 내가 그걸 좀 아나 봐,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쉬는 날 맨날 집안일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주는 위스키 빨고 잘 겁니다. 남아있는 위스키를 다 꼴깍꼴깍 마셔버린 다음에 집안일 싹 하고 일어나서, 아 맞아, 그것도 왔어요. 순대국밥이랑 돼지국밥이 왔습니다. 냉동으로 왔는데 와, 요즘 세상 많이 좋아졌던데. 그 예전에는 순대국밥이랑 돼지국밥이랑 뭐 이런 국밥류 국 같은 거를 주문을 하면 한 A4 용지 크기 정도의 두께 5cm 정도 되는 얼음 덩어리가 왔단 말이야. 예전에는 그렇게 왔었어요, 국들이. A4 용지 사이즈의 두께 5cm, 3cm 정도 되는 얼음 덩어리가 왔었다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반으로 이렇게 발로 쪼개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냄비에다 넣고 데워 먹었었는데 요즘은 그것처럼 옵니다. 물론 뭐 모든 곳이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저한테 온 걸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닭가슴살처럼 왔어요. 그 편의점에서 파는 닭가슴살 있잖아. 편의점에서 파는 닭가슴살이 그 팩에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닭가슴살만 쫙 진공 포장이 돼 있잖아요. 순대국밥이랑 돼지국밥이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 그래서 뭐지? 뭔데 이렇게 알차게 들어있지? 라고 하면서 이제 봤는데 거기 안에 이미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쫙 압축이 돼가지고 국물까지 거기에다가 물 타가지고 데워서 먹는 거야. 세상 많이 좋아졌어요. 맛있을지는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맛있다? 한 5,000원어치 정도 된다? 아, 그러면은 굉장히 희자죠. 저 1980원인가? 이렇게 산 것 같거든? 저 국 없으면 밥을 못 먹는 편이다 뭐 이런 사람은 아닌데, 예, 유사 밀키트 같은 걸로 만들어줘서 왔더라고요. 훌륭하던데? 아, 훌륭한지는 먹어봐야 알지. 최대한 근시일 내에 한번 섭취를 해보고 여러분들께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낙원으로 떠났어. 치즈직을 이렇게 슥 한번 보면은 다들 낙원으로 떠났어. 여러분들은 좀비 사태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런 좀비 사태는 약간 울산에서 신나게 보낼 것 같다. 빠르게 물리고 좀비가 되어야 된다. 좀비로서의 제 2의 인생을 즐겁게 산다. 근데 사실 좀비물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제 MBTI가 참 독특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INTJ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현실을 직시하는 나의 모습과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망상하는 나의 모습이 겹쳐가지고 참 신기한 생각 같은 게 좀 들어. 그러니까 좀비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벌어져야 되냐면 제 기준에서는 3, 2, 1 땡 하고 랜덤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확 다 변해야 된다. 그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혹은 현대사회에서 문명이 붕괴되는 일은 벌어지기가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그 외에 대한민국에 예비군이 너무 많아가지고 총알이랑 총이랑 폭탄 같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뭐 좀비 사태가 빨리 끝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건 다른 나라도 솔직히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이 가끔 무시를 하는 게 방패입니다. 방패. 진짜 일주일짜리 이벤트예요. 그 사람이 방패만 딱 들잖아? 그러면 거의 무적이야. 그 방패를 뚫을 수 있을 만한 무언가 방패를 뚫을 수 있는 공격 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는 이상 거의 무적입니다. 그리고 사람 손에다가 쥐어주는 냉병기 하나가 얼마만큼의 파괴력을 가지는지 이제 사람들이 망각하는 경우가 좀 있지. 그래서 방패 플러스 창 정도? 아시바 파이프 정도만 하더라도 좀비를 제거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럼 싹싹 밀고 넘어가는 거야. 쫙쫙. 그리고 좀비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어차피 학생들은 정상 등교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회사원들은 정상 출근해야 될 거고 분명해. 정상 등교와 정상 출근은 아마 높은 확률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근데 요즘 학교는 모르겠다. 요즘 학교 좀 많이 나약해졌나요? 예전보다? 예전에는 뭐 전염병이 돌건 나발이건 전염병 걸린 친구들만 집에서 쉬렴. 안 걸린 친구들은 학교 나와야 한단다. 좀 요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염병? 그러면 이제 학교 다 나오지 마. 쉬렴. 이런 경우들이 가끔 한 번씩 있어가지고 걸린 것들도 일단 등교를 했다고. 예전에 전염병 같은 거 꽤나 있었죠. 아폴로 눈병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넘어가는 그런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를 일단 끌고 왔어요. 사실은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등교를 시켰었단 말이야. 얼마나 스펙타클했는지 모른다고. 너 수업 째려고 일부러 걸렸지 하고 선생이 팼지. 그것도 있었고 애들도 스스로 진짜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진짜 눈병 걸린 애 막 눈 비벼가지고 지 눈에다가 쳐 비비고 예, 옆에서 숨쉬고 막 부벼가지고 바이러스를 옮기겠다고. 나도 쉴 거라고. 나도 병원 갈 거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야만의 그 몸부림을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꽤나 있었어요.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아, 그것도 그렇고 마스크를 안 썼어. 나 어렸을 때는. 그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거 아니야 라는 그 기상천외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라는 신개념, 신패턴이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그래도 안 걸리는 것들은 안 걸림. 그쵸? 자, 어떻게 보면 근데 요즘은 좀 다를 수 있겠다. 예전에는 진짜 한 반에 60명 막 이렇게 넣어놓는 경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전염병 한번 터지면은 그냥 폭탄 받아라 이건데 요즘은 한 반에 몇 명이야? 20명도 안 되잖아. 그래서 애초에 그 폭탄 받아라가 좀 안 되지 않나. 초등학교가 한 반에 14명도 안 돼요? 그래? 진짜 엄청나게 줄어들었구나. 그러면은 학생 한 명 한 명당 선생님이 좀 할애하는 시간이 길겠네. 좀 관심을 많이 주지 않을까요? 진짜 머나먼 옛날 옛적에는 선생님과 1대1 대화를 하는 게 손에 꼽을 정도로 이제 학생이 많다 보니까 학생 한 명 한 명이 받는 그런 선생님의 관심, 선생님의 애정 이런 것들이 좀 적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한 반에 14명? 그러면 선생님이 좀 하나하나 다 관심을 좀 주지 않을까? 한 명 한 명 할애하는 시간이 길다. 금쪽이한테 오래오래 노출된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의 어떤 이야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싹바가지가 없는 이유가 집안에 형제가 적어서다. 예전에는 집안에 형제가 많았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이쁨을 받으려면 그 형제들을 다 뚫고
뭔가 눈에 띌 만한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금쪽이처럼 굴어도 부모님께서 이제 관심을 다 주니까 그래서 애들이 싹바가지가 없는 거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진짜 그렇긴 하다고. 그래, 예전에는 금쪽이짓 하려면 피볼 각오를 했었어야 되지. 그리고 그 남자 형제건 여자 형제건 간에 나발이고 얻어 터지면서 컸어요. 사실 부모님께서 체벌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부모단에서 체벌하는 경우 물론 존재하지. 근데 머나먼 옛날에 형제가 많았던 시절에는 이제 부모님께서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형제가 처벌을 했지. 막내를 두들겨 패는데 진심이라거나 거의 뭐 형제의 샌드백 역할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지. 그땐 형제 싸움도 진심이라서 애들 피지컬도 남달랐지. 여러분들은 형제가 있으십니까? 형제와 쌈박질을 좀 하셨나요? 형제 자매 쌈박질을 좀 하셨습니까? 남매랑 7살 위로 유전적 근현종 수컷 하나 있다고? 개빡셌겠는데? 7살 위? 7살 위면 진짜 사춘기를 다이나믹하게 보내셨을 확률이 좀 있어 보이는군요. 그 정도라고. 저도 이제 동생이랑 막 2차 성징이 완전히 끝나고 뭐 이제 뭐 큰 뭐 이제 정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쌈박질을 좀 했었지. 요나일님 어서 오세요. 166번째 출석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 자고 계셨나요? 잠깐 깨서 켠 건가? 어서 오십시오. 2자릿수 차이가 아닌 이상 반드시 싸운다. 근데 싸움의 보통은 원인이 참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있는 경우도 있고 손위 형제가 이기적으로 굴어가지고 쌈박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찍 잠들어서 일찍 일어났네요. 잘하셨습니다. 주말인데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싸우는 거야. 싸워야 크지? 그거는 좀 다르고 크다 보면 싸우는 일도 있는 거지 뭐. 커도 싸운다고? 친구놈 삼형제는 모이면 삼자대면 형태로 바로 주먹부터 날린다. 첫째가 3살 위, 막내가 3살 밑인데. 아이, 성인이 되면은 끝내야지. 안 할 때 됐지.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고 뭐고 셋 다 게임 취향이 똑같아서. 사실 집에 PC가 그러니까 좀 결국 유복하면 좀 덜 싸우지 않나? 라는 좀 불충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각자의 방이 있고 각자의 PC가 있으면 쌈박질을 할 퍼센테이지가 좀 줄지 않나? 라는 생각. 결국 그 가족도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패턴이어서 빨리빨리 나와서 사는 게, 빨리빨리 독립을 한 게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의 군 생활 이후로는 바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잔잔하게 자주 싸우기, 거기 한 번씩 싸우기, 싸울 일이 근데 각자 가정의 사정은 다른 거니까 안 싸우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리해서 최근에 수면 패턴도 수면 패턴이고, 그리고 일교차도 일교차고, 내가 언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건지를 좀 패턴 파악을 해야 되겠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해가 길어질 때, 해가 짧아질 때, 요때 한 번씩이랑, 그리고 일교차가 한 번씩 확 클 때, 이럴 때 이제 방송 패턴이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조만간이네. 조만간이긴 한데 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근데 참 어려워. 뭔가 인코딩 같은 거 딱 걸어놓고 바로 나가서 이제 산책을 좀 한다거나 이런 일을 좀 해야 되나. 근데 이건 전업 스트리머 돼도 똑같을 것 같아, 솔직히. 전업 스트리머가 된다고 해서 시간이
저 뭐라 그래야 돼? 무슨 적으로? 이거 어휘력 줄어든 거 보소. 전업 스트리머가 된다고 해서 개인 시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매장에 팔리고 전업 스머가 되더라도 계속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은, 방송에다가 시간을 계속 써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산책 같은 거는 좀 루틴 안에다가 끼워 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산책은 껴야 돼. 산책은. 근데 제가 방송으로 산책 게임을 할 때가 있잖아. 물론 그 게임이 원래 산책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임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제가 산책을 하는 데에다가 사용을 하는 그 게임이 하나 있죠. 그 게임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좀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같이 산책하는 느낌이다, 뭐 이런 것들? 보다가 진짜 산책이 마려워서 보다가 진짜 산책이 마려워서 나가버린다고? 나는 그런 부분들이 좋아. 방송을 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방송에서 할 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가끔 했다 라는 듯이 이야기를 할 때 그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운동을 해서 여러분들도 운동을 한다든지, 내가 산책 게임 같은 거를 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어떤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게 마음에 들어서 그걸 보기 시작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럴 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참 스트리머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스트리머가 좀 알아둬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가끔 까먹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하던 어떤 행동을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비슷하게 따라하는, 혹은 저도 요즘 여기에 좀 빠졌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거 듣고 빠져서 좀 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 혹은 행동하는 사람을 본 적. 선동한다고 학생부를 조금 갔다고? 그게 무슨 소리니? 그게 무슨 소리니? 그래. 저 가끔 가다가 방송에서 이거 진짜 좋아요, 이렇게 한번 꼭 사서 써보세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한번 사용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지 않나? 이거는 진짜 좋아요 여러분, 막 이러면서. 근데 워낙 그 아저씨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푼 게 많아가지고 뭘 풀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아저씨 삶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얼마나 풀어 제꼈는지, 이제 내가 뭘 풀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인간관계 믿고 거르는 리스트? 아니 그런 거 말고, 어떤 집안일을 할 때 이렇게 하면 편하다,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 근데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녹아든 거겠지. 그래서 노하우라는 게 참 물어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기 전까진 내가 어떤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덜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하우랑 노가다랑을 아이러니하게도 식습관이 치즈버거 4개로 운영이 될 때가 가장 건강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레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어서와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치즈버거 4개를 가지고 일상을 살았을 때가 가장 그거 소화되던 젊은 시절 아니었냐고? 무슨 소리야? 공중부양이 아니라 이거 물속 뷰입니다. 공중부양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 젊은 시절이 아니라 몇 달 전이에요. 불과 2-5달 전? 치즈버거 4개로 인생을 어떻게 살았었냐, 일생을 사는 방법, 어떻게 치즈버거 4개를 분배를 했었는가. 아침
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자고 일어나서 햄버거 집을 갑니다. 저 이거 오토 모드라서 지가 알아서 잡을 겁니다. 저는 관여하는 바가 없어요. 지금 화면 보호기로 쓰고 있습니다. 치즈버거 4개로 삶을 어떻게 살았었나. 자고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어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노브랜드 버거를 가요. 노브랜드 버거를 가서 치즈버거를 4개를 시킵니다. 패스트푸드니까 빨리 나오겠죠? 그 햄버거 2개를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하기 전에 한 1시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치즈버거 하나를 더 먹고, 그리고 5시쯤에 치즈버거 하나를 더 먹은 다음에 9시쯤에 잠들었을 때, 여태 낚시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었네, 바닷속에서. 이 게임을 하시나요? 게임을 하시면 옵션에 자동 모드를 켜놨을 때 이 물속에 보이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오히려 제일 좀 속이 편한 게 아니었나. 요즘 그것 때문에 그런가? 수면 패턴을 밀리는 이유가 이제 방송 끝나고 뭘 먹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건가? 좀 미리미리 먹어보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7시 정도에 마무리를 하고 방송을 할 건데, 내일은 술 먹방을 좀 하지 않을까. 지금 선물 받았었던 안미가님께서 주신 위스키, 저거를 다 해치우고 집에서 이제 알코올을 다 비워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가 진짜 패턴 많이 망가졌었는데, 집에 막 캔맥주가 사라지지 않는. 마이시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하 어서와요. 캔맥주가 집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시기가 있었단 말이지. 언제 그랬었냐면, 캔맥주를 일단 4캔 정도에 10,000원 하는, 4캔에 10,000원 하는 정도의 캔맥주를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3캔 정도를 먹어요. 그럼 냉장고에 1캔이 남았지? 근데 냉장고에 있는 1캔을 걔만 먹으면 또 서운해.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또 4캔짜리를 한번 사옵니다. 그래서 3캔을 먹어. 2캔이 남잖아. 그 2캔도 그것만 먹으면 약간 서운해. 그래서 뭔가 한 번 더 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증식하는 느낌으로 맥주가 냉장고 안에서 안 줄어드는 거죠. 단순 알코올 중독이잖아. 아니, 적정량이라는 게 있잖아. 감질나잖아. 적정량을 못 맞추면 감질나지 않습니까? 비빔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비빔면 같은 거. 나도 비빔면 한 봉지 먹고 배부르면 좋지. 비빔면 한 봉지 딱 먹고 이 정도면 완벽하군, 이러면서 만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지. 근데 비빔면 1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맥주도 1캔, 2캔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3캔 정도는 까줘야 알딸딸하이. 네, 요즘 사람들 진짜 술 안 마시더라. 술 판매량 자체가 엄청나게 줄었대요. 술 판매량 줄어든 것도 줄어든 거고, 주류 자체도 좀 바뀌었다고 하던데? 잘만 사가던데?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사가는 거는 그러니까 좀 동일할 수도 있는데, 술 매장에서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좀 줄어들었다고 해야 되나? 매장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위스키를 좀 사려고요. 위스키나 고량주 같은 거, 증류주를 사는 게 나은 것 같아. 매장에서 먹으면 비싸서 그런가? 엄청 비싸죠. 500짜리 4캔에 10,000원 아니야? 편의점에서? 근데 매장에서 먹으면은 1000cc 먹으면은 거의 10,000원에 육박하니까 9,000원이잖아. 3,500원, 4,000원 막 이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매장에서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닐까요? 효율은 떨어지긴 하죠. 그렇죠? 정말 술 효율 많이 떨어지죠. 사실 효율 생각하면 안 마시는 게 제일이긴 한데
근데 요즘 애들은 자라서 술을 마실까? 마시겠지? 어쨌든 오늘은 7시에 다 됐으니까 마무리하고 집안일을 좀 책상을 좀 치워야겠어요. 책상 치우고 집안일 좀 하고 그래야 좀 푹 잠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푹 자고 내일 다시 여러분들 새벽에 보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능 전응아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시네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레썸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나일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물꿀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아루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비핑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잔늘취미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KT 에코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허닝이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겨울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기영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손캠 술먹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봐. 내일 또 봐.